준산동 동화쌤입니다. 통합사회 일과인데 이거 엄청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한 3등급 이상, 뭐 2등급 이상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너무 자세히 설명하니까 왜 이렇게 쓸데없이 자세히 설명하냐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보면 인간, 시간, 공간, 인간 뭐라고요? 시간, 공간, 이거 시간이야 간. 시간 또는 뭐라고요? 공간. 공간 어딜 거예요? 여기 있네요. 공간. 그러니까 이거 무슨 적이에요? 공간적. 예, 적이라는 것은 항상 뭘로 보라고요? 어. 특징. 특징. 자, 시간의 특징이 있는 관점이에요. 그럼 관점이 뭐냐? 관찰하는 지점이에요. 관점, 관찰한다. 판단하는 지점. 판단의 기준. 판단의 기준은 관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이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이거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시간. 그러니까 초점이 뭐라고요? 시간이라고. 그러면 이건 뭐라고 써요? 시간? 공간이래요. 공간. 그러면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요거는 뭐라고요? 통시적 관점이란 말 들어봤어요? 시간을 통과한다. 통시적 관점. 이거는 공통시간인 공간의 관점. 공간의 시점. 공간의 시점. 공간. 공시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공시적. 요걸 뭐라 그래요? 통시적. 통시적. 그럼 통시적은 뭐예요? 시간적 관점이에요. 그러면 공시적은 무슨 관점이에요? 이렇게? 공간. 공간적 관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시간과 공간이 있으니까 뭐도 있어요? 인간도 있어야 돼요. 인간. 뭐라고요? 인간. 이 인간, 시간, 공간, 인간을 상식의 삼간이라고 해요. 상식의 삼간. 상식 했을 때 간자 돌림 3개. 시간, 공간, 인간. 됐나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인간이 있는 이 개인, 요거 뭐라고요? 개별적인 인간이 합쳐서 뭐가 돼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조금 뭐라고요? 부풀리면 뭐가 돼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회도 있고 다른 사회도 있으니까 이게 사회. 그래서 사회적 관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했어요. 인간도 하고 시간도 하고 공간도 하고 인간 확장시켜서 공간 되는데 그럼 또 뭐가 필요할 거예요? 쫙 보면 여기는 도덕적 가치 판단 기준이잖아요. 기준. 이거는 뭐라고요? 바탕으로 이게 기준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맥락으로 살펴보는 그죠? 살펴보는 어떤 걸 살펴보는데 뭘 바탕으로 뭘 기준으로 해서 보느냐 이게 관점이라고.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야? 도덕적으로 규범적이잖아. 그러면 이거 도덕적 관점이라고 써도 되고 규범적 관점이라고 써도 되네. 그럼 뭐라고 써야 될 것 같아요? 도덕 규범을 뭐라고 해요? 윤리라고 해요. 윤리. 그럼 윤리는 뭐냐? 박희륜자에 이치이자예요. 삼강오륜이라고 들어봤어요? 삼강오륜? 삼강오륜 세소고개 해서 삼강오륜 세소고개 5가지 윤 바퀴예요. 인간 세상을 유지하는 5개의 받침. 그러면 삼강오륜 이런 윤리랑한 바퀴요. 이치의 바퀴. 윤리적 관점이라는 거지.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되죠. 시간이 있죠. 공간이 있죠. 사회가 있죠. 사회 속에 뭐가 있어요? 윤리가 있죠. 윤리. 이렇게 색칠은. 얘는 빨갱이 나라. 어떤 거는 파랑이 나라. 이해됐어요? 그럼 다 외웠어요? 응? 하나는 뭐가 있다고요? 시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공간. 그런 다음에요? 사회. 가운데 사회. 그 안에 윤리. 이렇게 4가지 관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웃기네. 얘는 인간 썼죠. 여기는 사회 썼죠. 인간, 사회. 네. 여기도 시간, 공간 있었죠. 시간, 공간. 네. 인간, 사회. 그죠? 인간, 사회는 하나였죠. 인간, 사회는 하나였고 윤리도 있었죠. 네. 근데 여기다 갑자기 또 환경이 생기네. 여기는 환경 하나도 안 써있는데. 네. 그럼 환경은 어디 있어요? 여기? 네. 무슨 관점이에요? 통합적
접촉. 환경까지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뭐라고요? 환경까지 봐야 되는데 요게 시간 관점이 똑 떨어져서 나오고 공간적 관점이 똑 따라서 나오고 하나에서 독립해서 떨어져서 나오냐고. 아니죠. 합쳐져서 나오죠. 네. 그러니까 환경까지 봐야 되는데 이 환경도 두 가지 환경이 있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자연환경, 그죠? 숲, 기후 이런 거. 그다음 인문환경도 있죠. 인문환경. 뭐라고요? 인문은 뭐야? 여기 인문계, 자연계예요. 이거 자연계는 수학과학 많이 배우고 인문계는 문과, 자연계는 이과. 그러면 문과 애들은 뭐 해요? 인문계? 그러면 교육환경, 정치환경 이런 게 인문환경이에요. 됐어요? 네. 그래서 자, 시간, 공간, 사회. 그 다음에 이 바탕이 되는 뭐가 있어요? 환경, 사회. 사회를 보고 자연환경까지 있으니까 넓게 볼게요. 뭐라고요? 환경. 환경이 있어. 그거를 보는데 한 가지 시각으로만 보느냐? 아니다. 복잡하게 여러 시각이 얽힐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요? 통합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통합적 관점. 자, 한 번씩 살펴봅시다. 이렇게. 시간은 뭐예요? 사회가 현재 나타나죠. 나타나는 상황에 사회에 나타나는 영향에 미친 시대가 뭐예요? 시간이 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대적 배경 그 시대에 나타나는 그러면 이 시대도 어떻게 보면 사회라고 할 수 있거든. 착각할 수 있죠. 맞아요? 네. 사회잖아. 시대니까 일제시대 그럼 사회잖아. 그렇지만 시간으로 잡는다고 시자가 나오면. 네. 자, 배경과 맥락은 이렇게 짚어보면 흐르는 것처럼 흐름. 배경과 뭐라고요? 맥락이 흐름. 맥락은 뭐라고요? 사람의 맥을 짚으면 이렇게 팔딱팔딱 뛰죠. 네. 그게 피가 흐르는 것처럼 내용의 의미의 흐름, 내용의 이어짐, 이걸 맥락이라고 그래요. 됐어요? 네. 그러면 내용이 이어진 거, 배경, 시간의 특징이 있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회 현상을 주어지고 이게 시대 얘기를 꼭 써줘야 된다고. 시대의 배경. 그러면 그 시대의 바탕에 있는 이유. 그 역사적인 흐름. 이어진 줄거리. 그게 맥락이에요.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줄거리 이어진 흐름은 때문에 생기냐. 이런 거는 이런 걸 원인으로 이게 생기고 이걸 원인으로 또 이거 생기고 이걸 원인으로 이게 생겼다. 그러면 요 사회 현상이 일어나는 시대적 배경, 맥락 흐름. 이해됐어요? 자, 그럼 공간은 뭐냐? 지표는 땅 위에요, 지표. 땅 위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활동을 뭘 보도록? 공간 정보를 바탕으로 살펴본다. 그럼 공간 정보가 뭐냐? 네이버에 들어가면 지도 검색하면 나오죠. 그 지도. 아니면 상점 정보 나오죠.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길도 나오죠. 산업 분포 같은 것도 나오죠. 이런 거, 공간 정보. 공간과 결합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바탕으로 살피는 게 공간 정보. 됐나요? 자, 사회적 관점은 뭐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현상을, 사회 구조래요. 사회 구조. 사회 제도. 그러면 구조나 제도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민주주의 제도. 그런데 제도에서 결혼 제도, 정치 제도. 그러면 이거는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제도. 그럼 제도가 뭐예요? 틀. 교육의 틀, 교육의 제도, 정치의 틀. 틀이 뭐라고요? 제도. 결혼 제도. 결혼하는 방식. 그러면 뭐라고요? 큰 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큰 틀로 만들어 놓고 생활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느냐 라는 게 사회적 관점이에요. 방식, 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 제도가 시간은 아니죠. 공간은 아니죠. 근데 지금 사회의 특징이죠. 지금 사회의 특징. 됐어요? 지금 사회의 특징. 이거는 뭐라고요? 그
과거나 그 있었던 시대의 왜 맥락이 생길 수 이전에 과거는 맥락이 있지만 앞으로 여기서 산 다음에 이 앞으로 미래의 맥락은 모르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 관점은 현재고 요 시간적 관점은 뭐라고요? 옛날일 가능성이 크겠지. 공간은 뭐라고요? 지리 정보랑 연결시켜겠지. 됐어요? 근데 이 윤리는 뭐라고요? 도덕 중학교 때 배우는 도덕 가치는 뭐야? 갑각과 위치 이게 더 좋으냐 나쁘냐를 탐색하고 바람직하냐 맞느냐 이걸 뭐라고요? 당위라고 당위 마땅히 할 일 당위적이냐 아니냐 당위적 법칙 반대는 자연력이 자연환경 자연적 자연과학으로 뭐 마땅히 사과를 놓으면 볼펜을 놓으면 지구 아래로 떨어진다는 아니에요. 마땅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법칙의 중력의 법칙. 이건 팩트에 가까운 거고 요거는 뭐뭐 하는 게 좋아. 근데 사람은 마땅히 거짓말을 안 치는 게 좋아.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을 탐색하고 주범도 규칙과 범칙이니까 규범, 법칙, 규칙, 법칙 이런 뜻이에요. 규칙과 법칙을 살펴보는 거야. 규칙과 법칙. 규칙, 법칙, 법 이런 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도덕이 이렇게 있으면 도덕을 확 줄이면 법이 되는 거야. 도덕에 최소화하는 법. 법을 최대한은 늘려도 도덕을 넘어갈 수 있어. 엄써. 그러니까 법에 최대한은 도덕에 최소화하는 법. 법은 최대한 해도 도덕을 넘어갈 수는 없다고. 법은 강제성이 있고 도덕은 어기면 비난을 받지. 됐어요? 자,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고를 수가 있어야 되는 비교하고 이게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 공간, 인간 사회 여기다가 이 색깔의 윤리 동그랗잖아 윤리 그거를 어떻게 봐요? 통합적으로 본다 통합적으로 그래서 시간도 보고 공간도 보고 사회도 보고 윤리적 보고 모두 고려해서 통합적으로 살펴보니까 이거는 무슨 관점이냐? 시간이냐? 공간이냐? 사회냐? 윤리나? 됐어요? 시공사윤. 요 네 가지 중에 뭐냐? 시간이냐? 공간이냐? 사회냐? 윤리냐? 나머지 하나가 답. 이해됐어요? 이렇게 해서 답이 문제가 되겠죠. 통합적으로 그러라고. 통합적 관점으로 살펴본다고 이게 복합적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애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어떤 애가 7등급이래.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 7등급이래. 그럼 시간상으로 얘가 7등급 그럼 고등학생이겠네. 중학생은 7등급 이런 거 없으니까. 그죠? 공간적으로 7등급이면 학교겠네. 학교나 시험장. 그럼 사회적으로 이게 뭐라고요? 내신 등급 아니면 모의고사 등급을 맞는 입시제도네. 됐어요? 윤리적으로 7등급 했다고 애가 거짓말쟁이 애가 뭐 성격이 나빠요 이런 말 할 수 없잖아. 무던히 착한데 게을러 갖고 7등급 만든 애도 있거든. 어? 이해됐어요? 그렇게 보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 가지 사실 7등급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다양하게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사회 현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사실은 이거 말고도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도 있거든. 경제적 관점으로도 볼 수도 있잖아. 돈이 드는데 얼마나 들을까 이런 거. 이해됐어요? 그 상황을.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 방안, 근본적인 이 분은 본체고 그 뿌리야. 완벽한 해결 방안을 찾으려면 여러 각도로 이 원인을 찾아서 이유를 찾아가는 건 7등급 이유가 되는 이유.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관점을 이렇게 나누어서도 봐야 되고 통합해서도 봐야죠. 통합해서만 봐도 또 말이 안 되죠. 따로따로 나누어서 보고 통합해서 가치도 보고. 이해됐어요? 왜 그러냐면 시간적 특징이 30% 있고 공간적 특징은 작을 수도 있고 어떤 건 공간적 특징이 엄청나게 크고 시간적 특징은 약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사회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 개인이 아니라 어떤 거는 도덕적 측면이 하나도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걸 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차상으로 이거 통합적도 나쁘지 않고 이것도 뭐 그냥 그런 대로 인정해. 뭐 위에 기타 관점도 있는데 기타 관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요점 정리가 안 돼갖고 요거는 좀 불만이지만 문제는 여기서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 뭐 안 나왔어.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목이 이렇게 됐을 때 학교 가가지고 이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일단은 환경탐구, 인간사회와 환경탐구 이렇게 됐잖아. 환경을 바라보는 이거 관점이잖아. 이거 관점. 이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뭔지 질문하든지 이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사를 해가지고 요거하고 이 시공간 사회 윤리하고 어떤 관계인지 질문을 하면 좋은 질문이에요. 세트게 실어줄 만한. 열심히 잘 봤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다음. 그러니까 처음엔 뭐 나왔어요? 기준 나왔어요. 관점. 그 다음 뭐 나왔어요? 관점은 크게 행복 나왔어요. 행복. 그 다음 뭐 나왔어요? 행복의 조건 나왔어요. 자, 행복의 의미, 행복의 뜻이 뭐고 의미는 뜻이야. 뜻이 자. 행복의 뜻이 뭐고 어떤 걸 기준으로 행복, 왜 위에도 기준 쭉 내겠으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행복이라 할 수 있느냐. 그죠? 그런 행복을 위해서 어떤 이 기준을 통해서 이 기준은 말하고 이렇게 기준이잖아. 기준이 있으면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이 기준을 실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이걸 기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현하기 위한 조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일단은 끝이에요. 됐어요? 네. 근데 행복 알겠다. 근데 동양 서양을 나눠서 동양에서도 행복 찾았고 서양에서도 행복 찾았으니까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됐어요? 네. 동양 서양 또 어디 있어요? 서양도 이렇게. 그 다음에 목적, 동사형. 됐어요? 네. 그럼 제일 자, 행복은 뭐냐? 나는 그렇게 하는데 이게 다행행자인데 다행행 뭐라고요? 다행. 그 다행이면 자 행복이 많은 거예요. 뭐라고요? 행복이 많은 거. 그럼 다행이 뭐야? 불행이 아니면 다행이지. 네. 불행만 아니면 정말 다행이다. 그럼 행복이 많은 거야. 불행이 아니면 뭐라고요? 다행이고 다행은 행복이 많은 거야. 그 불행만 아니면 행복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막 엄청나게 행복할 걸 행복인 줄 알아.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을 행복을 못 느낀다고. 자 어쨌든 생활에서 뭐라고요? 느끼는 충분한 만족감. 이게 충분하지 않아도 만족감이나 기쁨. 아 과자를 먹었더니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거면 충분하다고 느껴지겠지. 상대적이니까. 이 충분한을 과자를 먹었더니 찌릿 해갖고 막 세포가 바뀌는 만큼 좋아?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어느 정도만 행복하고 만족감과 기쁨을 느끼고 흐뭇해. 그러면 행복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크게 잡지 말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한 줄 외웠는데 내가 외웠어 놀라워. 그럼 되게 행복한 거야. 그렇게 하면 행복이 누적되고 쌓이는 거거든. 어쨌든 행복의 구체적인 기준은 뭐예요? 행복의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니까. 기준은 뭐하고 뭐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응? 뭐가 돼 있어? 지역적. 지역적 또 시대적. 지역하고 지역은 뭐예요? 아까 말했던 공간. 또 뭐가 있어요? 시대적이랬잖아. 시간. 시간. 짱 맞네. 그럼 누가 행복을 느껴요? 누가 행복을 느껴야 돼? 인간. 이거만 하면 돼, 기준이. 인간이 시공간 속에서 짜릿하게, 기분 좋아. 그러면 행복이라는 거네. 그런데 이 공간이 지역적이라고 했지, 지역적.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느냐,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 어느 공간에서 사느냐에 따라서도 행복이 다르겠죠. 네. 이해되세요? 네. 또 어느 시기에 태어났냐, 전쟁의 시기, 평화로운 시기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과 이 인간이 뭘 느껴? 행복을 느낍니다.
자, 우리나라 10조에는 헌법 10조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뭐라고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은 존엄하고 가치가 있대요.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이 있어요. 오, 나도 깜짝 놀랐어요. 법 나중에 공부하다가 행복이란 단어를 행복이 법전에 나와. 제일 중요한 헌법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헐, 법은 딱딱하고 확 정해진 줄 알았더니 행복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존엄과 가치가 있고. 그 행복의 행복. 요 10조로 뭘 만들었어요? 이 10조를 이걸 제왕, 황제조항이라고 그래요. 제왕조항. 이 10조 제왕조항으로 뭘 만들었어요? 헌법 전체를 만든 거예요. 헌법. 이 헌법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민법, 형법,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그래서 소송법인 절차법도 만들고. 그러니까 여기 행복 추구가 나와요. 행복. 헌법 10조. 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사람. 행복하게 이렇게 있어. 사람이. 이게 뭐라고요? 이게 10조라고. 10조. 뭐라고요? 10조. 이 10조 때문에 기본권이 있어요. 기본권. 헌법에는. 이 기본권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는 통치구조가 있어요. 통치구조. 나중에 이거 통합사회 할 때 다 나오니까 해주는 거예요. 통치구조. 그래서 이 기본권에는 자유권, 대표적으로 자유권, 평등권, 이걸 진화된 사회권이 있어요. 사회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이 통치구조에는 법원, 정부, 국회 이렇게 삼권 분립하고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헌법의 구조예요. 뭐를 위해서? 이 10조 행복을 위해서 기본권과 통치구조를 보장합니다. 통치구조는 이렇게 견제와 균형의 삼권 분립. 기본권은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이 있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여건은 뭐예요? 조건이라고. 조건은 어떤 시간에 어떤 공간에 태어나야 돼. 사람이 인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지역적 이 공간을 지역이라고 한 거고 시간은 시대적 상황이라고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위에 아까 배웠던 이렇게 시간, 공간, 사회, 그죠? 윤리, 통합이 또 나온 거네. 행복에서는 뭐라고요? 시간, 시대적, 지리적, 지역적, 그죠? 그 안에 인간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오케이? 그럼 이 행복의 의미 기준도 다 이어서 연결해서 외울 수 있죠? 네. 자 다음에 행복을 이렇게 동양과 서양이 행복에 대한 의미를 정해준 거야. 의미를 정해줬는데 그럼 유교는 뭐냐? 유학이에요. 유학. 그럼 유학은 뭐냐? 공자 말씀, 맹자 말씀, 공맹의 도리라고 그래. 공맹의 도. 공자와 맹자. 근데 공자 맹자만 있냐? 주자라는 사람들이 했을 때는 주자학이야. 왕양명이 했으면 양명학이야.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또 이걸 증명하면 고증학이야. 이걸 우주 본성으로 공부하면 성리학이야. 그러니까 공자 맹자가 유학이야. 유학을 유교라고도 해. 왜? 불교는 불학이라고 잘 안 하긴 해. 기독교는 기독학 이렇게 잘 안 하기도 하는데 유교는 종교의 개념보다 학문의 개념이 좀 더 강해서 몰라 유학으로 많이 하는데 유교 이렇게 얘기도 해. 불교 이건 부처를 모시는 부처의 이야기야. 84,000 법문, 8반대장경 이런 거 부처. 그러니까 공자, 맹자, 주자, 양명학, 성리학 이런 거 뭐라고요? 우주 본성과 이치를 공부하는 성리학 이런 게 다 유교의 유학의 종류라고. 자 그럴 때 이 공자, 맹자가 제일 중요하시한 게 하늘이 부여한 이게 뭐라고요? 천성. 이게 있어라고 해서 본성, 도덕적 본성이니까 천성. 누가 줬어요? 하늘천. 그래서 천성이 하늘이 부여한 본성이 천성이다 이렇게. 이 천성을 줬대. 천성. 그러면 하늘이 준 거는 뭐냐? 유교에서는 인이라고 해. 인. 이거 사람 인자고 이것도 사람이야.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어지름, 어진, 인자한, 어진다, 충효 이런 거. 함양은 포함하고 포함해서 길러. 통해 자 천성을 키워서 뭐라고? 인을 실천한다. 어질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근데 뭐라고? 기독교에서는 뭐해? 사랑으로 살아라 그러잖아. 불교에서는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하는 거. 자비를 베풀어라. 자, 이 자비, 사랑, 이걸 인이라고 어질인. 똑같은 개념이야. 어떻게 보면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라, 자비로 대하라, 어질게 구하라. 착하게 구하니까 자비롭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응? 자, 그래서 부여한다는 건 주는 거야. 수여하고 붙여서 수여하는 도덕적 본성이 뭐라? 충효 뭐 이런 거 도덕, 충효. 본래 타고난 성격이야. 성선설, 성악설, 백지설 이렇게 된다면 선한 성격. 길러야 되니까 원래 착하게 줬어요. 그래서 성선설로 줬어요. 본성을 선하게 줘. 성선설. 선한 성격을 타고났으니까 그걸 길러야죠. 길러가지고 그걸 해서 어질게 인을 실천하면 돼. 실하는. 유교 됐어요? 불교는 부처님, 석가모니. 그러면 여기도 불성을 갖고 있어. 부처의 성질을 갖고 태어났어, 자기가. 그러니까 나무아불 탑을만 하면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럼 깨달은 자를 각자라 그래. 각자. 이 깨달아가지고 깨달을까? 각성을 해서 각성한다 그러는데 판타지 소설이 나는 거구나. 각성을 해서 내가 부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었구나 라고. 그러니까 청정하다는 거는 원래 더러워. 우리가 오염돼서 그걸 다 닦아야 돼. 수양을 해서 다 닦아서 깨끗한, 맑고 깨끗한 부처의 심성이 내 마음속에 있어, 타고났어. 그거를 수행하고 닦아서 바탕으로 닦고, 그러니까 불성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 깨닫고 수행하면서 중생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중생이야. 보통 사람들, 대중들을 구해주는 거야. 구제는. 이게 대승불교야. 대중들을 구하자, 대승불교. 그래서 스는 승려야. 대승불교. 이렇게 청정한 불성을 깨달아라, 혼자 수행해라. 이게 소승불교야. 자기 혼자. 개인이 깨달음을 갖는 건 소승불교. 이게 중생을 여러를 깨달으면 대승불교. 이 과하면 and로 나오겠죠. 영어로 하면. 독해하다 보니까, 그죠?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한다는 거는 구하는 거야. 구하고, 제도한다. 불도를 이끄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실천하면 그럼 결국은 뭐 어떻게 되냐. 사람이 윤회를 해. 죽고 다시 태어나고 빙글빙글 들고 여기 불도의 세계, 불국도, 부처의 세계로 깨달은 자는 올라가. 윤회에서 벗어나. 그걸 해탈이라고 해. 해탈. 이해됐어요? 네. 해탈은 뭐라고요? 깨달음을 잃어서 부처의 세계로 올라가면 윤회를 안 한다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적시 태어나고 이걸 안 한다고. 이해됐어요? 네. 그 해탈의 경제, 해탈에 이르는다. 자, 그럼 이 도가는 뭐냐? 이거는 노자장자 사상이에요. 뭐라고요? 노자장자. 노장 사상이라고 그래요. 다시. 노장 사상. 자, 이 불교는 뭐라고요? 스님들. 유교는 뭐라고요? 유생들은 뭐냐면 선비, 유생. 이해되세요? 선비, 유생이고, 요게 뭐라고요? 스님들 중심으로 많이 하고, 도가는 도사들은 뭐냐? 구름 부르고, 태극문양 해갖고, 이렇게 점도 치고, 이런데 알겠어요? 도가는 신선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선이 되게 해서 장생불사에서 죽지 않으려고, 연구하기도 하고, 도술 연구하기도 하고,
구름도 부르고 태국 문양 두고서 점도 치고 이렇게. 근데 처음엔 노자 장자들의 노장 사상에서 시작했어요. 노장 사상에서는 이 노자는 뭐냐? 그럼 노자는 노자 장자는 인위적인 거면 자연적인 반대가 인위적이에요. 뭐라고요? 자연적인 반대. 자연의 반대가 인이에요. 그럼 그대로 돌아 말고 인이는 사람이 하는 거야. 사람이 뭐라고요? 사람인 할위. 인공이에요. 인공. 그러니까 인위를 다시 말하면 인공이야. 인공위성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연적 반대가 인공적. 자연이 무슨 일을 한다. 자연적으로 됐다. 인간이 무슨 일을 한다. 인위적이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더 쓸데없이 하지 않는다고.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두라고. 뭐라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좋겠다고. 최소한의 근데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이지. 인위적인 것을 해야 될 건 해야 돼. 그 억지로 아무것도 안 한다고 집도 이렇게 운박도 안 만들어 놓고 그냥 죽는 건 아니야. 그치? 네. 근데 자연에 유사해. 자연에 친화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인위적이라는 건 뭐라고? 이거는 인간이 욕심을 가지고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야. 뭐라고요? 억지로는 하지 마라. 욕심을 가지고 더 발전하고 더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자연 그대로 흐름대로 가라. 이게 도가야. 그래서 노장사상. 그래서 자연 속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됐나요, 동양? 응? 네. 자, 다음에 이제 서양입니다. 서양. 소양은 흐름이 이렇게 됐어요. 소, 풀, 알. 이게 소, 풀 뜨는 아이가 알 낳다 이렇게 배우는데 배울 때 이거 소크라테스예요. 뭐라고요? 소크라테스. 얘는 뭐라고요? 플라톤. 얘는 뭐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얘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냐면 학문이 뭘까? 이렇게. 이 자연 고대 그리스에는 뭐라고요? 고대 그리스. 요 고대 그리스에는 고대 그리스 이 전에 소크라테스 전에는 자연 철학이 유행했었어요. 수가 뭐냐, 물이 뭐냐, 자연 철학. 뭐라고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뭐가 중심이었다고? 자연. 자연이 중심이었어. 자연 철학이 중심이었는데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너 인간을 중심으로 학문을 끌어왔어요. 너 자신을 알라. 네가 아는 게 뭐냐 하면서 인간을 중심으로. 그래서 학문이 뭘까? 그랬더니 플라톤이 이거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이상. 이데아, 이상. 그다음 현실. 이상과 현실 이렇게 이원론으로 되어 있어요. 현실로. 그랬더니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상은 현실 속에 있고 현실 속에서도 이상을 볼 수 있다. 이론론으로 했어요. 그런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합숙훈련에서 가르친 게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얘는 얘 누구라고요? 기숙학원 제자 알렉산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대제국을 만들어요. 서양에. 이해돼요? 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부터 해가지고 헬레니즘 세계 큰 세계를 만들어서 대제국을 만들면서 우리 스승님의 이론이 짱이야 하면서 스승님 책을 전 세계에 퍼뜨렸어요. 소크라테스의 제자는 뭐라고요? 플라톤이에요. 얘한테 배웠어요. 소크라테스 책을 안 쓰고 얘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말씀을 다 받아서 썼어요. 책으로. 됐어요? 네. 이 두 사람의 내용을 책으로 공부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소풀 알 이렇게 진해져요. 그러면 이 소크라테스가 왜 대단하다고 하냐면 옛날 자연만 보는데 얘는 뭘 봤다고요? 인간의 무엇이냐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알인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소크라테스부터 쭉 와갖고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완성시킨 거예요. 인간이란 뭘까? 이렇게 두 개로 생각해보자. 이걸 합쳐서 완성 이렇게 시킨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얘는 뭐라고요? 인간은 뭐가 있어요? 이성이 있어야 돼. 왜요?
이치를 따지는 성품, 이론적인, 합리적인 성품. 뭐라고요? 합리적인 성질, 합리성. 합리성이 이성이에요. 이치에 맞는 거. 이해됐어요? 네.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세계 통일 전쟁이 일어났죠? 맞아요? 그러니까 헬게이트가 열렸어 지금. 지옥이야 이제. 헬레니즘 시대에는 뭐라고요? 맨날 전쟁 나죠? 네. 혼란죠? 네. 그러니까 불안만 벗어났으면 좋겠죠? 이해됐나요? 네. 소풀 알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그런데 나중에 자 뭐라고요? 소풀 아리스토텔레스고 알렉산더는 전쟁 안 났으면 좋겠죠? 네. 근데 이 중세에 가서는 완전히 통일했어 이제 기독교가 모든 사상이. 네. 그러니까 종교 믿는 거 외에는 없어. 기독교가 끝이야. 네. 그러니까 신앙이야 신앙. 뭐라고요? 신앙. 영원히 살아야 돼. 천국 가서. 완전한 존재인 하나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하늘님. 하나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 하늘님. 됐어요? 네. 그러다가 다시 근대에 와서 르네상스가 온 거야. 르네상스. 그래서 다시 부흥됐어. 뭐가? 인간의 이성이. 인간을 중심으로 됐어. 이건 뭐라고요? 신을 중심으로 종교잖아. 신을 중심으로 종교했다가 나중에 뭘로 바뀌었다고요? 인간을 중심으로. 그래서 기본권은 뭐가 있어요? 자유권, 평등권, 요즘에는 사회권. 자 그러면 이 자유는 나의 자유지. 네. 우리의 평등이지. 그러니까 나의 자유, 나와 너의 평등, 사회 전체의 자유를. 그래서 자유권, 평등권, 요게 좀 더 확장된 사회권. 이렇게 세 개의 기본권 종류들이 이렇게 세 가지예요. 보통 크게는. 네. 이런 기본적 권리는 뭐야? 이것들은 인권에서 출발해. 인간의 권리. 그래서 세계 인권선언 뭐 이런 거. 인권인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들을 실현하는 걸로 확장됐어. 그래야 행복하다. 이렇게. 이게 막 그래야 삶의 질이 높아진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됐어요? 네. 여기까지 다 설명됐어요? 네. 자, 그랬을 때 그럼 궁극적이라는 건 뭐냐? 끝까지 했을 때 목적을 최종 목적이 뭐냐? 삶의 최종 목적 행복이라고. 그래서 행복 추구권이에요. 행복 추구권. 요게 뭐라고요? 행복이 최종의 목적이라고. 궁극 뭐라고? 최종 목적이라고. 자, 이랬을 때 이걸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물질도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정신도 똑바로 해야 되고 이 기본적으로 이거 두 개 또 조화가 돼야지. 정신만 똑바로 하면 가난해서 못 살고 물질만 많으면 부자인데 갑질하는 그 다음에 뭐 이상한 부자 있잖아. 텔레비전에 나오는. 네. 의미 있는 무엇의 설정과 추구. 그러면 의미 있게 살아야지. 삶에 뭘 세워? 목표. 이렇게. 왜? 최종은 행복이야. 그지? 네. 그럼 나는 이렇게 살아가. 그러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세우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요 끝에는 뭐야? 행복이야. 행복하기 가기 위해서 뭐 있어야 돼? 목적 있어야 돼. 그럼 목적보다 작은 걸 뭐라 그래? 목표라고 그래. 목적 표시. 목표. 이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방법을 뭐라 그래? 계획이라고 그래. 공부 계획. 공부 계획 짜서 목표를 정하고 하나하나 대비 목적이야. 그럼 목적 다음에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는 거고 희망이 커지면 뭐가 되는 거야? 꿈이 되는 거고 꿈이 뭐야 되는 거야? 행복이 되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이상사회라고 하는 거야. 이상사회. 그래서 이상도 만들 수 있는 거야. 이상사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사람은 계획도 있어야 있고 목표도 있어야 있고 목적도 있어야 있고 희망도 있어야 있고 꿈도 있어야 되고 행복도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저 꿈이 없어요. 공부 어떡하네요? 공부 계획 짜고. 왜? 학창시절 공부의 목적은 시험이야. 시험을 통해서 대입을 들어가는 거야. 그래야 네가 희망하는 직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야 네가 꿈꾸면서 살아. 자, 그래서 목표. 요게 목표야, 목적이야.
목적의 설정과 추구를 합니다. 그럼 추구는 뭐라고? 어떤 걸 추적해서 구하는 거. 추적해서 구해서 요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건데 개인적, 사회적인 뭐라고? 시간, 공간 다 했었잖아.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시간 속에서 태어나야 되고 어떤 공간에 태어난 인간이 뭐라고요? 물질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정신도 있어야 돼. 이 물질과 정신적인 것을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이 인간이 방향으로 가야지. 그래서 목표를 설정해야지. 근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요건 개인이고 이거 좀 크게 하면 사회라고 그랬잖아. 됐죠? 다 했죠? 뭐라고 이거는? 시간. 이건 뭐라고요? 공간. 여건이 있어야 되잖아. 네. 이걸 위해서 요 안에서 뭐라고? 물질과 이거 뭐라고요? 정신. 정신. 물질과 정신이 조화를 이루면서 어느 목표를 향해 가야죠. 그러면서 여기 개인적인 측면과 물질, 정신, 사회적인 측면과 물질, 정신이 조화를 이루어야 그 목표를 가기가 좋죠. 네. 개인의 목표는 조화를 잘 이루는데 사회가 전쟁 상태가 힘들잖아.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자꾸 이 첫 번째 있는 기준 관점의 그림이 점점 확장되면서 더 글자도 써지고 내용도 써지고 하는 겁니다. 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또 이거 하나 더 보면 자, 그렇게 되면 아까는 분명히 그랬잖아요. 자, 시간도 있어야 되고 공간도 있어야 되고 개인도 있어야 되고 사회도 있어야 되고 윤리 상태도 있어야 되고 이 안에 그죠? 물질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는데 이 두 개가 결합이 되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죠? 어제? 네. 그렇게 나아갈 때 질 높은 여기 뭡니까? 환경이다. 그렇죠? 환경. 편리한 시설이다. 그러면 주거 환경이네 이건. 범죄율이 낮고 정치적으로 안정돼서 싸우지도 않고 범죄도 조금 낮고 환경도 쾌적하고 적당하게 잘 만들어서 살기 좋게 쾌청하고 잘 정리된 거 편리한 시설 있는 거 도심이네. 둔산동이네. 환경이 더 쾌적해요. 시설도 더 많고 실제적으로 외곽보다 범죄율은 다 낮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낮아요. 정치적으로 안정도 다 똑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관공서도 있고 저기 뭐더라 수목원도 있고 저기 음악관도 있고 다 집중돼 있어요. 다. 그래서 기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장소는 사람들의 당연히 기억과 역사고 사진 탁 하잖아 기억. 그죠? 네. 사진 쭈루룩 모으면 이게 뭐라고? 어디다 올리죠 이렇게 쭈루룩. 네. 블로그나 이런데 카페나 올리면 이게 역사죠. 그러면 이건 뭐라고요? 주거 환경이네. 뭐예요? 질 높은? 정주 환경. 정주가 주거예요. 정주 환경. 주거한다, 정주한다. 정주 환경. 단어만 하면 주거 환경.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주거 환경은 공간이네, 공간. 네. 공간. 그러면 시간, 인간 또 있나 한번 찾아봐야죠? 공간, 시간, 인간. 그죠? 네. 이건 윤리네, 윤리. 아까 뭐라고요? 시공간하고 또 뭐였었죠? 사회하고 시공간, 사회. 윤리 이렇게 있었죠. 네. 그럼 이거는 뭐라고? 공간이죠. 네. 그럼 이 경제가 뭐라고요? 사회. 사회네요, 사회. 사회윤리니까 사회. 사회 과목이 경제하고 정치네요. 네. 사회 안에서 뭐라고요? 경제와 이건 민주주의는 정치고 정치. 근데 사회 하기 전에 항상 개인이 있었죠, 개인. 네. 개인 다음에 뭐라고요? 사회. 이건 민주주의, 민주사회. 개인은 뭐라고? 경제적 안정. 개인은 돈 벌고 사회는 민주주의 실천하고. 개인, 사회. 됐어요? 보통 항상 공자도 그랬는데 항산부터 상산이 먼저라고 했어. 생산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항심. 먹고 산 다음에 마음심. 그래서 마음은 민주주의를 바란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수양 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뭐는 없어요? 공간인데 시간은 어디 있어? 시간?
이건 도덕이고. 시간. 어. 시간은 지금 시간 뭐 이렇게 생각했나 보네요. 그죠? 그래서 뺐나 보네. 그죠? 네. 왜? 시대를 행복한 삶을 사는데 내가 시기를 타고 나서 나 100년 후에 태어날 거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네. 근데 공간은 변화시킬 수 있잖아. 네.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것도 변화시킬 수 있잖아. 네. 민주주의도 변화시킬 수 있잖아. 네. 도덕적인 거 변화시킬 수 있잖아. 네. 근데 시간만 변화 못 시키니까 시간은 뺐나 봐. 개인적 측면 보면 일정한 수준의 물리적, 아까 물리적, 정신적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랬죠. 네. 이제 일정한 수준의 물리적인 돈이 있어야 정신도 어느 정도 여유 있어지 이게 너무 없으면 힘들어요. 네. 정말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돈이 하나도 없으면 정신적으로 더 쫓겨요. 근데 돈이 있다고 정신적으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완벽하게 돈 있는 집인데 엄청 싸우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확장돼서 사회적이다. 사회적으로. 그러면 일정한 수준이라 최소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라고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왜? 그럼 사는 게 의미가 없잖아. 정신으로 행복을 실현할 수가 없잖아. 네. 그래서 최저 생계비를 일정한 수준으로 최저 생계비 먹고 살라고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행복 때문에. 자, 사회적으로 국민의 행복 실현은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안정도, 불안하면 안 된다는 거. 성장했는데 A뿐만 아니라 B도 그럼 성장도 있어야 되고 안정도 있어야 되고. 근데 되게 힘든 게 안정되면 고정돼서 성장이 안 돼요. 성장되면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불안해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이게 조화를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해되세요? 네. 근데 어쨌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고 성장뿐만 아니라 A도 B도 안정도 둘 다 해야 된다는 거네. 그래서 개인, 사회 이렇게 늘어났네요. 네. 그러면 다양한 뭐를 마련해? 사회복지제도. 아 이게 뭐라고? 최저생계비 같은 거. 이해되세요? 뭐라고요? 사회에서 복지는 뭐라고요? 복지? 어느 정도 행복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제도가 사회복지제도. 됐어요? 네.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지탱하고 행복을 어느 정도 유지하게. 왜? 일정 수준의 물리적인 돈이 있어야 되는데 쌀 돈이 없고 하면 행복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최저생계비는 주는 거야. 됐어요? 네. 이게 발전하면 뭐가 돼요? 시민의 사랑으로 권리가 존중되고 각자 원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를 하면서 살아가죠. 민주주의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네. 그러니까 권력자가 권력인 사람은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게 자의적이에요. 그럼 권력자의 자의적 지배가 독재예요. 독재를 하거나 권력을 남용하면 남용과 오용이 있어요. 남용은 넘치게 쓰는 거예요. 남용은. 약물 남용하면 약을 하나만 먹어야 되는데 5개 먹는 거라고. 약물 오용하면 OX야. 소화제를 먹어야 되는데 소화제를 먹어야 되는데 무슨 무좀약을 먹는 거야. 이게 OX로 잘못 쓰는 거고 이거는 넘치게 쓰는 거야. 너무 많이 쓰는 거. 그걸 오남용이라고 합쳐서. 근데 권력을 이걸 남용만 넘치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부패, 썩는다는 거야. 시스템이 썩고 사람이 썩고 사람이 부패하고 부패한 탐관오리가 되고 그러는 거야. 됐어요? 네.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으려고. 자유와 권리 이게 뭐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이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그죠? 네. 이렇게 인간의 존엄권, 인권이야. 인권, 행복을 보장받기 위해서 삼권분리 행정부, 법원,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통치구조와 기본권이 헌법을 만든다고. 그래서 보장하는 제도 뭐를 보장해? 시민 참여. 정치는 참여자 시민. 참여해서 뭐라고요? 선거하는 거고. 그래서 선거는 자기 권리. 그지? 선거를 해야 당신이 똑바로 선거를 해야 정치가 제대로 됩니다. 이게 시민 참여. 됐어요? 네. 자, 그러면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이걸 전부 다시 보면 자, 시간은 못 바꾸니까 여기서 태어났는데 여기서 살 수도 있고 여기서 살 수도 있고 여기서 살 수도 있고 그죠? 네.
어떤 공간에서 돈을 벌어 경제적, 그죠? 정신적 안정을 가져야 되는데 이 돈 버는 것도 못 벌면 최대로 어느 정도 유지해주자라는 게 복지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요 사람들이 이 사회 안에서 요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가치로 이 지도자지만 함께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대표자를 하나 뽑죠. 이렇게 여러 명 중에서 사회에서. 네. 근데 이 사람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뭐가 중요하다고? 요즘은 도덕성. 성은 철은 반성 관찰. 뭐라고요? 반성 관찰. 자, 도덕적 삶은 도덕적으로 사고, 생각하고 느끼고 실천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느끼고 실천하는데. 또 이것도 개의 사이네. 개인적 사이죠. 개인적으로는 언어와 행동이 부족함. 잘못 없는지 반성. 돌이킬 반 살필성. 돌이켜보고 살피고 바로잡아. 사회적 측면은 사회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개인이 문제가 있는지. 이거는 우리 사회 전체가. 그럼 왜 우리 사회라고 그래요? 이렇게 5명은 소수 이론인데 95명이 저 사람 벌 줘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건 뭐라고? 이걸 말했는데 안 들어. 그럼 사회가 건전하지 않은 거죠. 시스템이. 네. 이렇게 우리 사회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살피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개인도 문제가 있는지 살필 수 있지만 사회도 살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쉽지는 않지. 다 쏠려. 그러니까 맨날 이 사람 욕했다가 이 사람 그래가지고 댓글 안 다는 경우도 많아요. 됐어요? 네. 자, 이런 내용으로 뭐가 돼 있어요? 1단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사회 뭐라고요? 인간사회, 환경과 행복입니다.